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 러시아에 SOS를 날렸는데 결국은 최선희가 깡통을 차고 귀국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1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이가 미북 회담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를 급하게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북 비핵화 회담은 거대한 블랙홀에 빠졌으며 결국은 시간은 김정은 편이 아닙니다. 답답했으면 오죽 김정은이가 깝깝하고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보고자 최선희를 급하게 러시아에 보냈으며 러시아에 보낸 최선희의 소명은 바로 러시아에 대한 SOS, 미북 회담에 선점을 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과 나아가서는 러시아와의 기타 교류, 한마디로 원조,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이었을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던 최선희가 결국은 5박 6일 만에 평양에 돌아왔는데 외신들은 지금 최선희의 이 방러 회담에 대한 이 결과라고 할까요? 쪽박을 차고 왔다. 한마디로 빈 깡통을 차고 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NK 뉴스는 11월 24일 모스크바에 간 최선희, 러시아는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 선점 소생을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냉철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북한과의 좋은 관계는 핵 협상이 결과를 낳고 싶어하는 러시아 정부에게 냉정한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도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나 모스크바의 소식이나 외신들, 러시아 외교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이번 북한 최선희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얻은 게 없다. 최선희가 모스크바 방문해서 얻은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실제로 5박 6일간 최선희 부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전략적인 방안 외에 실질적인 대북한 도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었을 거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가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없었다고 보는 게 전언이라며, NK뉴스는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은 최선희의 열연한 모스크바 방문 뉴스 플래시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와도 부담이 됐는데 최선희가 굉장히 일본 교도통신에다가 소식을 알리면서 온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NK뉴스는 결국 최선희의 외교회담 성과 주머니에는 러시아 북한 노동자 문제, 정제유 북한 운송 문제, 북러 철도 문제 등 미북 북핵 회담에 대한 문제에 모스크바는 냉정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 조기 상환 12월 20일까지 다 상환해야 되니까, 또 러시아가 차관 형식으로 주던 이제 정제유 운송 문제,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문제 외에는 미북 핵 회담에 대해서는 모스크바는 냉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모스크바는 이번에 최선희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대했다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1일 날 자유아시아방송 역시 북한과 러시아 전략 대화에서 화두는 북한 노동자 송환 회피 방안이 논의됐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열린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 대화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하지만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을 12월 22일까지 송환해야 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희가 이 러시아의 외무 담당자들과 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이것을 좀 막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와 러시아 외무부는 21일 각각 담화문을 통해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인 마리 뒤몬드 국제전략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2019년 한 해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 대화가 대폭 증가했다며, 이번 전략 대화도 그 일환이라고 지적했으며, 뒤몬드 소장은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그동안 양국 간에 서명한 것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전략회의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새롭게 추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실제로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해 줄지는 미지수이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교도통신을 인용을 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급하게 김정은이의 SOS를 받고 러시아를 방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김정은이의 미북 회담의 실질적인 설계자인 최선희가 국제제재를 철폐하는 대가로 북한의 대북 제재를 철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해제로 이어질 것으로 희망하는 전선에 서 있는 이 최 씨가 급하게 이 미북 회담의 이 위험 수치, 그러니까 미국이 12월까지는 답을 줘라 했는데 김정은과 김영철, 김계관이가 나와서 더 이상의 미북 회담은 없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로이터 통신은 현재 김정은이의 핵심 싱크탱크너이며 이 미북 회담의 실질적 설계자인 최선희가 급하게 러시아에 간 거는 로이터 통신은 북한 국영 언론은 최 씨가 러시아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 로이터 통신의 북한 전문가 그룹들은 현재 북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게 SOS를 날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랬던 최선희가 5박 6일 만에 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심이 무엇이냐? NK뉴스가 밝혔던 것은 실제로 러시아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가 심상치는 않죠. 더군다나 미북 회담에 있어서 육자회담의 틀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5박 6일간 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은 결론적으로는 최선희가 빈손으로 갔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가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없었다고 보는 게 전언이다 라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KBS도 11월 25일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베이징을 통해서 조용히 귀국길에 올랐다고 전했으며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최선희 부상은 25일 오전 평양행 중국 국제항공에 탑승하기 위해 베이징 서우드 공항 귀빈실의 모습을 드러났다며 그동안 북한 고위 관리들이 해외를 방문한 뒤 경유지 베이징을 들르면 대부분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선희 부상의 이날 귀국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며 최선희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은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무시할 만큼 착잡한 마음으로 침묵 속에 북한으로 귀국을 했다고 KBS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NK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에 급하게 간 최선희가 결국은 러시아와 그 외교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라서 얻은 게 없이 빈털터리로 북한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소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회담의 틀은 철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틀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마이크 폼페오와 스티븐 비건, 나아가서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 예가 바로 북한이 그동안 이 20년 이상 질질 끌어왔던 육자회담, 그 틀을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이의 다급한 SOS 메시지를 담고 러시아에 갔던 최선희가 결국은 깡통을 차고 귀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